안녕.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마그마에 대해서 오늘은 도라르방 쇠, 니네가 무슨 돌인지 아니? 네, 라고 하는 우리 이제 돌들에 대해서 좀 배워볼 겁니다. 돌 중에서도 화성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볼 거예요. 그래서 도라르방이 대표적인 예시거든요. 되게 스펙 넘치죠. 네, 카멜레아 힐이라고 하는 제주도 갔을 때 찍었던 건데 여러분들이 돌들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서 실제로 내가 있는 곳들은 어떤 돌들이 있을까? 내가 보는 저 돌은 어떤 돌일까? 궁금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은 첫 번째 건 했고요. 두 번째, 마그마 조성에 따라서 다양한 화성암이 생성됨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요거에서 사실은 오늘 할 게 다 나왔어. 벌써. 뭐? 마그마가 굳어져서 생긴 게 뭐라는 거야? 화성암인 거야. 그 다음, 이 조성에 따라서 얘의 종류가 어떻다? 다양하다. 아래 보는 여러분들 그림처럼. 여러분 이 돌들 보면 구별할 수 있나요? 사실 저도 대표적인 것밖에 구별 못해요. 네. 저도 이렇게 완전히 암석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이게 뭐다라고 하긴 힘들지만 특징을 간단하게라도 알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의 그 돌들을 대략적으로 구별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지금부터 돌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화성암의 생성이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성암이라고 하는 건 지구 내부에 생성된 마그마가 지표 부근이나 지하 심부에서 식어서 된 거예요. 여기서 지표 부근, 지하 심부는 뒤에서 할 거니까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마그마가 식어서 생성된 거. 그럼 선생님, 그 지난 강의 때 보니까 돌이 녹은 게 마그마라며. 네, 맞아요. 맞아요. 돌이 녹은 게 마그마인데 그 마그마가 다시 굳으면 이걸 화성암이라고 분류해요. 알겠죠? 그다음 그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보게 되는 건 이 화성암의 종류인데 얘는 사실상 마그마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염기성암입니다. 자, SiO2 함량. 요거 보니까 누구를 나누던 기준이었죠? 네, 마그마 나누던 기준이었죠. 요거 나오는 거 보니까 마그마에 대한 얘기들을 또 할 수 있겠네요. 네, 마그마에 대한 얘기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 자, 그럼 52% 이하래요. 우리 SiO2가 52% 이하였던 건 누구? 네, 현무암질 마그마죠. 그래서 제가 잘 공부해서 오라고 한 겁니다. 현무암질. 그럼 중성암은 52, 63. 요 사이니까 얘는 안산암질 마그마. 그럼 산성암은요? 66 이상. 선생님 이거 숫자가 좀 이상한데요? 네, 63이나 66 이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책에는 66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63이나 66의 이상인 경우에 뭐? 네, 얘는 유문암질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아이고, 네, 유문암질.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요런 특징들을 다 갖고 있겠네요. 뭐 끈적끈적했었고 뭐 이런 그쵸? 그랬던 애들이 돌이 된 거니까요. 근데 그래서 걔네들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요거는 참고입니다. 주요 광물 감남석, 희석, 각성석 이런 애들 참고예요. 다음 사장석, 정장석, 석영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건 참고인데 여기부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색깔이 어떻냐? 얘네들이 뭐 어떤 색깔을 주로 갖고 있냐면요. 얘네들이 주요 이제 암석을 구성한 애들인데 얘네들이 색깔이 어두워요. 어둡고 밀도가 커요. 얘네들은요 밝고요 밀도가 작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색깔 요런 애들이 굳어진 거니까 어떻게 어둡다. 그 다음 반대로 여기는 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성 성분은 여기 밀도가 크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얘네 때문이에요.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쇳덩이들이 여기 많이 들어있는 거죠. 반대로 여기 있는 애들은 규산염이나 나트륨, 칼륨 봐도 뭔가 연약해 보이죠? 네, 그런 애들이 여기 많기 때문에 밀도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밑에 다 꼭 써줬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요거 두 가지입니다. 요거 두 가지 크다 작다 이렇게. 그럼 대표적인 화성암이 누구냐? 자, 요 마그마의 이름에 사실상 힌트가 이미 있습니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염기성암이 되면 뭐? 네, 현무암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러면 이 현무암 보고 연구한 거예요. 그러면 안산암질 마그마가 중성암이 되면 네, 안산암이에요. 그러면 유문암질 마그마가 산성암이 되면 네, 유문암이죠. 선생님 근데 괄호 또 있는데요? 네, 요게 이제 화강암이에요. 얘네들은 왜 다를까요? 여기도 보면 화성암의 종류를 두 가지씩 해놨죠. 두 가지씩. 그럼 얘네들이 다른 이유는 바로 두 번째 기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요거는 첫 번째 기준에서 화학 조성을 보고 분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마그마가 중요하게 되고 색깔 밀도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얘네 두 개가 나눠지는 이유는 그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요네들 구경이나 한번 해보세요. 네.
화강암. 요거 우리 많이 봤죠. 대리암이랑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데 화강암 이렇게 생겼고요. 섬묘암, 뭐 안산암, 반려암 뭐 이런 식으로 있구나. 유문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 2개 정도는 아셔야 돼요. 선생님 현무암 제가 보는 거랑 다른데요? 저는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었어요. 그건 제주도에서만 나오는 진짜 특이한 애들이에요. 제주도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진짜 일반적인 현무암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건 아니고요. 정말 빠르게 냉각하면서 기포들이 빠라라락 하고 생긴 거기 때문에 요게 더 일반적이고 제주도에 있는 것도 여기에 포함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밀도가 얘가 뭔가 더 밀도가 커 보이는데 제주도에 있는 거 갖다 놓으면 밀도가 뭔가 얘가 더 커 보이죠. 그래서 그 제주도에 있는 것보단 요 일반적인 걸로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기준이 또 나옵니다. 생성 위치입니다. 에잉? 화성 조성, 화학 조성이랑 생성 위치는 또 다른가요? 그쵸? 화학 조성은요, 말 그대로 얘네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니에 따라서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분류를 해 놨더니 또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거야. 바로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 결정 크기, 조직, 요런 애들 때문에 그런 건데 얘네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생겼을까라고 공통적으로 또 그 안에서도 분류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생성이 위치가 지표에서 된 거냐 아니면 지하에서 된 거냐.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합니다. 화산암, 선생님 외울 거 너무 많은데요. 앞에 있는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이란 단어는 잘 몰라도 돼요. 대신 그거는 기원 마그마를 기억해야 되는데 요 표현은 기억해 주셔야 돼요. 화산암은 지표, 지표에서 마그마가 안에 있던 게 샥 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굳은 거. 심성암은 이 마그마가 지하에서 그대로 굳은 거. 그럼 반신성암은 그 사이겠죠. 뭐.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 뜨거운 데 있던 애들이 바깥으로 나왔대요. 냉각 속도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빠르죠. 바깥에가 훨씬 빠르죠. 안에는요 느리죠. 그러니까 요 차이가 뭘 만드냐면 이 조직이라고 해서 결정 크기 조직인데 뭐냐면 돌들이 똑같이 이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얘네들이 굳을 때 이제 자기 자리를 바로바로 잡냐? 그럴 시간이 충분하냐? 아니면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빠르게 이렇게 될 거냐? 요런 차이인 거야. 그래서 요런 것들을 통칭해서 조직이라고 하고 요거 하나하나들을 결정 크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지표에 있는 건 빠르게 냉각했죠. 빠르게. 그럼 얘네들이 자기 자리를 찾을 시간이 충분했을까요? 충분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막 굳어버린 거야. 뭉칠 수 있는 애들끼리 뭉쳐서 그냥 굳어버린 거죠. 빠르게. 그래서 유리질이나 혹은 세립질, 이거 우리 극세사 할 때 그 세자예요. 되게 미세한 애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립질 이런 식으로 된 거. 그다음 반대로 심성암 같은 경우는 매우 느리게 되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옆에 있는 애들이랑 반응도 하고 충분하게 결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립질 크게 보이는 거예요. 크게 이런 식으로 얘가 조립질, 얘가 세립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정 크기를 하나하나 보게 되면 세립질은 당연히 작게 되고요. 조립질은 결정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할 건 요거고요. 자, 이제 예시입니다. 현무암이랑 원래 아까 위에 동그라미 1번에서 뭐랑 묶였었죠? 반려암. 왜? 걔네들은 화학 조성이 같은 거였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지표에서 빠르게 굳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문암이랑 묶여요. 그런데 둘은 같은 화산암이라고는 하지만 화학 조성은 어떻다? 화학 조성은 달라요. 화학 조성은 다른 거예요. 알겠죠? 기준이 다른 거야 지금. 얘네 둘이 화산암은 맞는데 화학 조성은 다른 애들. 반대로 심성암도 역시 화강암이랑 반려암 있죠? 얘네 둘도 화학 조성은 다른 거예요. 화학 조성은 달라요. 근데 같은 지하에서 묶인 것처럼 이제 결정 크기가 큰 애들을 묶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요거를 조금 같이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요 그림 자체를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제일 익숙하게 여러분 초딩 때부터 익숙하게 들었던 게 얘네 두 개죠. 그럼 왜 얘네 두 개를 가장 큰 예시로 두냐?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거기도 하고 가장 극과 극이야. 화강암 같은 경우는 밝은색, 지금 뭐예요? 얘는 산성암이야. 산성암이면서 무슨 암인 거야? 심성암인 거지. 얘는요? 현무암은요? 얘는 염기성 암이면서 뭐예요? 화산암인 거예요. 화산암. 그러니까 둘은 아주 극단적인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을 많이 나오고요. 그게 아니더라면 이제 유문암이나 반려암이 좀 등장을 하는데 요렇게 묶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려암, 현무암은 화학 조성별로, 왜냐면 색깔이 같은 거니까 묶은 거고요. 만약 요렇게 묶어버리면 얘네들은 화산암, 지표에서 굳은 거는 이렇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실제 어떤 지형들에서 좀 나타나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볼 건데
자, 우리나라에도 화산암, 심성암이 주요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화산암, 즉 지표에서 굳은 애들은 제일 많이 나오게 되는 게 현무암 애들이 좀 주로 이렇게 굳고요. 그 다음에 심성암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에서 굳은 거죠. 근데 얘네들은 주로 화강암에서 나와요. 얘네 둘이 화학조성 같다고요? 아니요, 화학조성 달라요. 다른데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같은 애들인데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라고 써놓은 거예요. 주요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어떤 지형이 나타나느냐? 현무암은 용암대지. 여러분들 개마고원 이런 거 들어봤나요? 네, 북한 가면 개마고원 이런 게 다 용암대지입니다. 그다음 화산섬. 제일 대표적인 게 환상의 섬, 제주도 이런 거. 그다음 요즘 이제 하도 피해를 많이 입었던 울릉도 뭐 이런 애들 다 화산섬이에요. 걔네들은 다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특히 걔네들은 겉에서 굳은 거기 때문에 화산암입니다. 그럼 주요 얘네들 언제 생겼냐? 신생대 때 생겨요. 오케이. 그 다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주상절리인데 바로 요겁니다. 요거. 얘가 주상절리예요. 기둥주, 모양상, 절리. 절리라는 건 찢어진 걸 얘기합니다. 찢어진 그런 지질 구조들을 기둥 모양으로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각형, 육각형 모양이 기둥 모양. 얘 보면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찢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주상절리라고 해요.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심성암 같은 경우는 지하 깊은 곳에 굳은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반려암인 애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보니까 대다수의 높은 돌산들 무슨 악산, 설악산, 뭐 치악산, 뭐 또 뭐 있어요. 불암산, 뭐 북한산 얘네들 같은 이런 높은 산들에서 주로 보이게 되고요. 생성된 건 얘네들은 중생돼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둘 중에 심성암 지대들이 먼저 생성된 경우들이 우리나라는 많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얘는 판상절리입니다. 요 밑에 보이는 거 얘 판상절리. 절리는 아까 찢어진 구조라고 얘기했죠. 그럼 얘는 무슨 모양? 판 모양으로 찢어진 절리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약간 당리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쫙 양파 껍질 찢듯이 이렇게 찢어진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의 차이도 아셔야 하고요. 더 자세한 건 사실 지지구조 단원에서 하겠지만 여기서도 간단하게나마 꼭 기억하시고 요거 지금 막 엄청 많이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주상절리는 아까 누구? 지표에서 있는 현무암이나 화산암 이런 애들한테 나타나는 거 했죠. 얘네 특징이 뭐야? 지표니까 빠르게 뭐예요? 냉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냉각을 할 때 얘네들이 냉각을 하는데 너무 빠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만 너무 확 뭉쳐버린 거야. 그 조그맣게 모인 애들끼리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원래 이렇게 한 덩어리였던 애들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죠. 왜? 여기 있는 애들끼리 이렇게 뭉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래서 틈이 생긴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네 키워드는 냉각 수축이 키워드예요. 알겠죠? 그래서 당연히 빠르게 냉각 수축을 해야 되니까 화산암 종류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판상절리는요. 이것도 많이 헷갈려하는데 그래요. 심성암 같은 애들이 지하에서 분명히 생성된 건 맞아. 그래서 사실 이때는 판상절리가 없었어요. 이때는 없었는데 생성이 된 후에 잘 읽어보세요. 생성된 후에 뭐 했대요? 융기라는 걸 했대요. 융기. 자, 융기는 뭐냐면 솟아오른 거야. 솟았다. 위로 쏟았어. 자, 얘는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위쪽에 다른 애들이 이렇게 막 누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누르렀던 애들이 사라지면서 얘가 자연스럽게 위로 솟아오른 거예요. 자, 그럼 누르고 있던 거 뭐예요? 압력을 가하고 있었는데 이 압력을 가하고 있던 애들이 어떻게 된 거야? 없어진 거죠. 그럼 얘가 올라왔네요. 어떻게? 나를 누르는 애들이 없어졌어. 갑자기 이렇게 팽창을 하거나 이런 식의 있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내가 원래 유지하고 있던 이 힘보다 더 커지게 되니까 얘 자체가 서로 찢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생긴 게 판 모양으로 생긴 판상절리. 얘는 키워드가 압력 감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하에서 생긴 게 아니라 지하에 있던 게 지표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는 지하에서 생성됐어야만 이런 현상들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게 좋겠고요. 꼭 여기 단어는 앞에 있는 마그마와 연결돼서 많이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들 마그마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하시고 미안하지만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니까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좀 착안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표시해드린 대표적인 애들이라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거기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